재난지원금 선별정책은 망한 정책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정책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나라비 쓴 빚대로 늘어나면서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1도 없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래로 고 박원순 시장님이 했었던 미세먼지 절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일 만에 100억이 공중분해가 되었는데 미세먼지 절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물론 그 돈은 모든 일반인들에게 배분된 돈이었지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쓴 돈이 그 정책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돈을 날린 겁니다. 이번 선별재난지원금의 정의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최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서 집합금지에 따른 12개 고위험군 시설의 일부 업종에 피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피해를 보존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책이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성격의 정책일까요?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당연히 자영업자들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라는 의미로 7조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버텨서 나는 미래에 되살아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는 돈이겠죠. 그런데 이 7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무의미한 돈 낭비가 되겠죠. 이번 자영업자 선별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은 1, 2인 사업장 정도가 돼야지만 월세만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직원이 2, 3명만 넘어가도 월세가 200에서 300은 기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괜찮은 상권은 400에서 600까지 넘어가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인건비는 월 400에서 600 정도 깨질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회성 비용 최대 4인 가구 200만 원을 지급해 봅시다. 언발에 오줌을 넣는 정도가 아니라 여름에 오줌을 끼얹었는데도 김만 나고 그냥 그대로 얼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홍석천 씨가 방송에서 말했는데요. 마지막 가계를 정리했다고 하죠. 그 이태원 가게의 월세만 9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망해가는 이태원 상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봤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200만 원을 지급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돈을 지급해도 적자이고 한 달 월세나 한 명 월급 주기도 힘듭니다. 즉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고 내장에서 피를 2, 3리터씩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200ml짜리 팩 하나 수혈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찔끔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죠. 상처를 수복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모든 소비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못 가게 하고 다들 걱정되니까 사 먹질 않거든요. 아예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아예 중단이 돼버린 경우에는 피해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개인당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발생할 겁니다. 이 차등 지급 선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은데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차별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은 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그 현상을 1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척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쇼를 위한 비용이라면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아주 망한 정책입니다. 이전에 100% 지급이 왜 효과가 있었냐? 앞서 말했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매출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이 매출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100% 전액 지급은 그런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무조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가서 소비를 하라고 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소비를 위한 지원금이었죠. 그래서 이 100% 지급액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시 소비가 생겨났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일회성 돈이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게 소상공인밖에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상가를 다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 이 재난지원금을 한 팀당 2, 3만 원씩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50팀만 와도 정부가 주는 피해보상안보다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매출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1, 200만 원 받는 것보다 매출이 몇 배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한 번 100만 원 딸랑 주고 끝날 게 아니고 이런 2, 3만 원짜리 매출들을 많이 모아서 최소 월 매출을 600에서 1000만 원 이상 만들어줘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0% 지원금은 1인당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전 매출의 60에서 70%까지 회복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고 쓰다 보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또 다른 가게에 방문하고 이러면서 소비가 계속해서 살아났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동네에 수십, 수백 명이 다시 본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게나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순환을 해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가게에 쓰면 그 가게는 다시 원재료를 사기 위해 야채나 여러가지 제조용품 등을 구입하고 그러면 회사나 농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다시 사먹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선별 지원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돈이 순환이 되는데 피해를 입은 가게에 피해 복구하라고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이 매몰이 됩니다. 돈이 돌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부가효과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돈의 성격을 말했습니다. 피해 보상안이라고요. 소비를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 돈이 생겼다고 다른 가게에 가서 소비를 할까요? 소비를 강제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가 가장 급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냥 직원들 월급으로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월세 아니면 이자 그중 무언가를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해결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급한 불을 잠깐 끌 뿐 나라 전체의 경제에 소비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이 1도 없습니다. 100% 지원을 하게 되면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유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 그냥 죽게 냅두고 나라비 아끼는 게 낫거든요.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태풍 와서 가게랑 마을이 다 홍수에 잠겨가는데 그 옆에서 우산을 잠깐 씌워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명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개박살이 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정부에서 잠깐 보상을 해주더라도 어차피 죽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피해 보상해준다고 소비가 늘어나나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IT주나 배달업계가 초대박이 난 것도 소비가 그곳으로 다 몰렸기 때문이잖아요. 그 물꼬를 터서 다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일부 피해 보존만 해준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매출이 하루에 5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100에서 200만 원 줘봤자 뭐합니까? 지원받은 걸로 이번 달 월세 내면 다음 달은요? 매달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또 월세가 200에서 300만 원 이상 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폐업해야지. 진짜 선별 지원에서 자영업자들을 버티게 할 목적이라면 월세 비용을 액수 관계없이 6에서 1년까지 전액 지원해주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인당 150만원씩 인원에 상관없이 무제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매출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매출이 100만원이면 당연히 망한 가게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선별지원금을 주는데 무려 7조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건 전국민 100% 지급하는 12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5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7조 투입해서 매출 100만원 만들어주느니 12조 투입해서 매출 60% 이상 맞춰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미 60% 이상 나온다는 건 지난 재난지원금 때 데이터가 있고요. 선별지급과 100% 지급을 단순 액수로만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100% 지급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효과가 있는 선별 지원과 100% 지급을 비교해 보면은 100% 지급 안쪽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1인 사업장 기준 매출을 500에서 6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요. 그것도 매달. 원재료 값은 안 들어가니까 빼준다고 하더라도 이 재난지원금으로 월 매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더더욱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해 보상하는 미봉책이고 홍수난데 바가지로 가서 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당장 급하니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면 그 지원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미래로 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아껴서 나중에 소비가 필요할 때 나라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미 7조 원이나 풀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돈이 없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나중에 100% 지원해서 소비 활성화할 수 있을 때 한 번에 대거 투입하는 게 낫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선별지원금을 더 주는 게 더 좋고요. 만약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3차, 4차까지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벌써 돈이 없어서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3차, 4차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잠깐 피해를 보상해 줄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코로나를 이전처럼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만들거나 아예 종식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전 국민에게 100% 예전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중간하게 효과가 없는 선별 지원을 투입해서 돈을 날려버리면 그때 가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껴서 진짜 효과가 있을 때 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라 빚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